나는 그날 호텔 복도에서 멈춰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웃음소리가 먼저 내 귀를 찔렀다. 지연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민호의 목소리였다. 낮고 달콤한, 나에게는 한때 속삭이던 그 목소리.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 필요도 없었다. 안에서 들리는 신음과 침대 스프링 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 나영이었다. 우리 부서 막내, 민호가 재능 있다며 직접 뽑은 그 여자. 내가 친언니처럼 챙겨주던 그 애. 나는 그 자리에서 10분을 서 있었다. 핸드백을 꼭 쥔 손이 떨렸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복판에 딱딱한 무언가가 박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분노인지, 증오인지, 아니면 그냥 공허인지 아직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민호가 늦게 들어와 샤워하고 내 옆에 눕자 평소처럼 오늘 피곤해? 라고 물었다. 나는 긍지라고 대답하고 등을 돌렸다. 그의 채취가 달라져 있었다. 나영의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호텔 CCTV를 구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민호의 회사 카드 내역은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부부 공동 계좌를 쓰고 있었다. 강남 호텔, 고급 레스토랑, 명품숍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를 보여주며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약해요. 불륜 상대가 직원이라면 회사에서도 민 사장님 편을 들 겁니다. 게다가 그는 말끝을 흐렸다. 민 사장님 쪽 변호사가 꽤 유명한 분이에요. 결국 재판은 민호의 승리였다. 그는 나를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불안정한 여성으로 만들었다. 내가 화를 내며 접시를 던진 적이 한 번 있었다. 그걸 증거로 제출했다. 나영은 증인으로 나와 지연 언니가 무서웠어요 라고 울었다. 배심원도, 판사도 모두 민호를 믿었다. 그는 잘생겼고 말주변이 좋았으며 연봉이 높았다. 나는 그저 히스테리 부인이었다. 이혼 판결문이 내려진 날 나는 딸 수아를 데리고 나왔다. 수아는 8살이었다. 민호는 양육권을 가져갔다. 너처럼 불안정한 엄마 밑에서 키우는 건 아이에게 해로워라는 판사 말 한마디로. 나는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위자료는 턱없이 적었다. 민호 회사의 법무팀이 재산 분할 청구 포기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 내가 서명한 서류였다. 그때는 몰랐다. 나는 송파의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5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이 그 돈도 엄마가 빌려주신 거였다. 엄마는 괜찮아, 지나갈 거야 라고 하셨지만 눈가가 붉으셨다. 나는 매일 수아를 만나러 갔다. 민호의 새 아파트 앞에서 1시간씩 기다렸다. 수아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면 나도 흔들었다. 나영이 수아를 안고 나오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민호의 인스타를 봤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가장이었다. 수아와 놀이공원, 나영과 여행 사진. 캡션은 항상 행복한 우리 가족. 나는 스크린을 손톱으로 긁었다. 화면이 깨지길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올린 사진 배경에 이상한 게 보였다. 회사 로비에 걸린 상패. 최우수 경영인상. 그런데 그 옆에 놓인 꽃다발 리본에 적힌 글씨가 이상했다. 축하합니다. 민 사장님, H그룹 김 부장. H그룹은 민호 회사의 최대 거래처였다. 그리고 김 부장은 뇌물 스캔들로 최근 조사받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다. 그 미소가 모든 시작이었다. 나는 취업을 다시 했다. 작은 마케팅 에이전시, 계약직. 월급 220만 원 반지하 원룸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출근했다. 지각하지 않았다. 야근도 했다. 사람들이 지연 씨 성실하시네요 라고 하면 미소 지었다. 나는 민호를 관찰했다. 멀리서. 그의 인스타, 링크드인, 회사 홈페이지 뉴스. 나영이 올리는 스토리까지.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수아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수아가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 나를 찾는 눈빛이었다. 나는 수아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가져갔다. 작은 거, 색연필, 그림책. 민호는 너무 자주 오지 마, 나이가 혼란스러워해 라고 했다. 나는 법적으로 주 2회 면회권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담담하게. 어느 날 수아가 속삭였다. 엄마, 아빠랑 나영 이모 자주 싸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왜 싸워? 나영 이모가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 아빠가 화내. 나는 수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한테만 말한 거지? 수아가 고개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급하게 세운 게 아니었다. 오랜 시간 생각한 끝이었다. 나는 민호를 직접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너무 위험했다. 그는 돈과 권력이 있었다. 대신 그의 약점을 하나씩 건드릴 것이다. 그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첫 번째 타겟은 나영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우리 옛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승진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민호 덕분이었다.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나영과 동기였던 척 오랜만이에요. 나영아. 나 요즘 프리랜서 하는데 민호 사장님 프로젝트 하나 같이 해볼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영은 바로 답했다. 와 언니. 진짜 오랜만. 민호 오빠한테 말해볼게. 나는 그 대화를 캡처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민호 회사는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H그룹과의 계약. 공식적으로는 깨끗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 배후에 리베이트가 있었다. 내가 옛 회사에 다닐 때 들은 소문. 민호가 특별수당 명목으로 돈을 돌렸다는. 나는 그 정보를 익명으로 기자에게 보냈다.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해보세요. H그룹 김 부장과 민호 사장의 거래 내역 증거는 없었다. 단지 팀만. 며칠 뒤 민호가 내게 전화했다. 오랜만이었다. 지연아,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너 무슨 짓 한 거야?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무슨 소문? 회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얘기들.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는 잠시 침묵했다. 수아 면회, 당분간 못하게 할 수도 있어? 나는 웃었다. 해보시던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두려웠다. 정말로 수아를 못 보게 되면 어쩌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시작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국세청이 민호 회사에 자료 요청을 보냈다. 아직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아니었다. 그냥 협조 요청.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민호는 나영에게 화를 냈다.
나영이 내게 연락한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영은 울면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미안해. 오빠가 너무 화내서. 나는 친절하게 답했다. 괜찮아. 나도 요즘 힘들어.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우리는 강남 카페에서 만났다. 나영은 여전히 예뻤다. 화장도 완벽했다. 하지만 눈가가 부어 있었다. 언니, 나 진짜 민호 오빠 사랑해. 근데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 나고.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러다 물었다. 나영아, 너 민호가 다른 여자 만난다는 소문 들어봤어? 나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요? 아니, 그냥 내가 옛날 동료한테 들었는데. 민호가 또 다른 여자랑. 나는 증거는 없었다. 그냥 씨앗만 뿌렸다. 나영은 그날부터 민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호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내가 미리 심어놓은 가짜 카톡 대화. 다른 여자랑 만난다는 내용. 나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만들었다. 비용은 300만 원 반지하 원룸 보증금 돌려받은 돈이었다. 나영은 민호에게 싸움을 걸었다. 민호는 화를 냈다. 수아가 그 광경을 봤다. 수아가 내게 전화했다. 엄마 무서워. 나는 법원에 양육권 재심 청구를 했다. 현재 양육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수아의 상담 기록, 학교 선생님 소견서. 내가 하나씩 모은 것들. 민호는 변호사를 다시 고용했다. 이번엔 더 비싼 사람. 나를 협박했다. 이러다 너 진짜 아무것도 못 가질 거야? 나는 대답했다. 이미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진심이었다.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었다. 조사는 점점 깊어졌다. H그룹 김 부장이 구속되었다. 민호 이름도 언급되었다. 주식은 떨어졌다. 회사 주주들이 불안해했다. 나는 그 모든 걸 멀리서 지켜봤다. 뉴스, 주식 앱, 익명 커뮤니티. 내가 올린 글들이 퍼져 있었다. 민 사장 불륜설, 리베이트 의혹.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다. 나영은 결국 민호를 떠났다. 믿을 수 없어 라며. 민호는 나영의 짐을 던지며 소리 질렀다. 이웃이 신고했다. 경찰이 왔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잤다. 오랜만에. 하지만 꿈에서 수아가 울었다. 엄마, 왜 아빠가 아파? 나는 깨어나서 울었다. 처음으로. 양육권 재심은 내 승리였다. 수아가 내게 왔다. 민호는 주 1회 면회권만 받았다. 수아는 처음엔 말수가 적었다.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했다. 나는 수아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도 알아? 그냥 어른들 일이 복잡해. 민호 회사는 위기였다. 주가가 반토막 났다. 대주주가 민호를 해임하려 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나를 찾아왔다. 오랜만에. 지연아,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뭘 그만해? 너 다 내가 한 거지? 기자들, 국세청, 나영까지.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 민호는 이를 갈았다. 너 진짜 무섭다. 너도 그랬잖아. 나 무서웠다고 판사 앞에서.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돈 줄게. 얼마면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았다. 그 후 민호는 나를 고소하려 했다. 협박과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내가 한 모든 건 익명이었고 추적 불가능했다. 변호사 비용으로 민호는 더 빈곤해졌다. 검찰이 민호를 소환했다. 뇌물 혐의. 증거가 나왔다. 김 부장이 민호를 팔았다.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내가 익명으로 제보한 것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졌다. 민호는 구속되었다. 아니, 불구속 기소. 하지만 회사에서는 쫓겨났다. 집은 압류되었다. 나영은 이미 다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했다. 수아는 점점 웃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겼다. 나는 정규직으로 승진했다.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이었다. 나는 민호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법정에서.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눈빛이 죽어 있었다. 지연아,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수아 손을 잡고 법정을 나왔다. 민호는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벌금 5억.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집, 차, 직위, 명예. 나는 수아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곳. 수아는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 라고 물었다. 나는 능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밤마다 깨었다. 민호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이 나를 닮아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불안했다. 내가 그를 파괴한 게 아니라 내가 그와 같아진 건 아닌가? 나는 정의를 행한 걸까? 아니면 그냥 복수에 중독된 걸까? 어느 날 민호가 편지를 보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였다. 지연아, 내가 이겼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해.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 나처럼. 나는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아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나는 축하해주며 웃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웃음 뒤에 무언가가 빈 공간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민호를 검색하지 않았다. 뉴스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 호텔 복도가 나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모습. 나는 그때부터 알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한. 수아가 10살이 되었다. 생일날 수아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나는 잠시 멈칫했다. 민호는 지금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들었다. 연락도 끊긴 지 오래다. 아빠는 멀리 있어? 수아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이 반짝였다.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 하지만 내 안은 차가웠다. 나는 여전히 거울을 피한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무섭다. 복수는 정말 나를 구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나를 그와 똑같이 만든 걸까?